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네, 조금 이거는 별로 좀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전에 저희가 그 복귀 방송하고 나서 좀 초반부에 이제 그 테이프 저희 집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후로 몇 개 더 나오더라고 집에서 뒤져봤더니 그래가지고 좀 뭐 이거는 얼마 안 돼가지고 마주님이랑 마저 그냥 테이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뭐 몇 개 안 되는데 자 일단 자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피플크루 전설의 피플크루 이게 피플크루 1집인데 원래는 이제 피플크루는 원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댄서 팀이었어요. 맞아. 네, 그 춤을 추는 집단이었는데 이제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 피플크루 그 댄스 비디오가 한 2개인가 나왔어요. 아, 그치. 그래서 그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춤 연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들이 이제 원래는 그냥 댄스 팀이었는데 뭔가 이게 약간 좀 뭐 기획사와 이제 또 아무래도 피플크루가 나름대로 조금씩 그래도 약간 뭔가 힙합 뭐 약간 힙합 전도사 같은 그게 있었고 이제 뭐 댄스 가수가 아니라 춤만 추는 정말 전문 댄서 팀이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대중들한테 알리고 나름대로 이제 피플크루라는 그 이름이 좀 알려지니까 이제 아마 이게 뭐 여러저러 좀 그 상업적인 거 이게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댄스 팀으로만 하면 좀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래퍼들을 몇 명 영입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수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형태로 돼서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막 MC 몬가 막 그 4인조가 됐던 이제 그 피플크루는 이제 사실은 그 초반부의 어떤 그 원래 피플크루의 의미와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달라진 예. 그치. 우리가 아는 그 댄스팀 피플 크루는 초기에 나왔었던 그 댄스 크루였던 피플 네. 크루랑 그 뒤에 이제 댄스 가수로 나온 피플 크루는 다른 예, 피플 크루라고 다른 봐야죠. 존재죠. 예, 이름만 똑같은 그냥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제 개인적으로 피플크루 어릴 때 그래도 참 아무것도 모를 때 비디오를 보면서 좀 나름대로 개념을 잡았던 이제 그게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앨범은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 좋은 노래가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그때 약간 그래도 피플크루 좀 팬심이 남아있을 때 샀는데 솔직히 정말 음악적으로 진짜 별로 좋은 노래 하나도 없어. 저는 뭔가 댄스 뭐 어쨌든 힙합 그쪽이라서 뭐 허니 패밀리 테이프를 한번 네. 뭐 뽑아봤는데 허니 패밀리도 뭐 저는 잘 몰라서 네, 그냥 저도 뭐 그렇게 약간 썩 좋아하는 가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지금 요 앨범 같은 경우는 이거 1집이고 사실은 허니 패밀리가 1집이 제일 좋았어요. 예. 여러모로 1집이 제일 좋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리쌍 분들이 여기 있었지. 2명이 요즘에 뭐 그분들도 활동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약간 2000년대 초반까지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좀 힙합 1차 붐 약간 좀 그치. 그랬던 시기 그때 뭐 맨날 연도마다 뭐 이제 2000 대한민국 199 대한민국 이제 사실 그것도 아마 이제 99년부터 시작됐던 거라서 그게 애초에 99 대한민국 자체가 또 허니 패밀리의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당시 같은 때 기획사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네 이게 잭스키스 이거는 핑클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핑클도 옛날에 이 스펠을 잘 몰랐었는데 네. 지금 보면 F고 이 잭스키스는 방금 여기서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옆에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스펠이 써 있는데 이걸 못 읽어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SECH 그랬는데 잭스키스가 독일어죠. 네, 독일어라서 그 잭스가 식스니까 잭스 식스 키스는 이제 수정 그래서 6개의 수정이었기 때문에 6명이니까 민족. 지금 들으면 뭔가 되게 오그라드는 네. 좀 그런 느낌이긴 그때 한데 90년대 말 감성이니까. 하긴 뭐 그 베스트 뷰티도 있었는데 네, 비비도 있고 잭스키스도 있고 H.O.T도 뭐 하이파이브 뭐 티네이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약간 대충 영어 스펠링 그 때려 박아 놓은 다음에 약간 의미를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네이밍이 그치. 사실 이거 핑클도 되게 좀 어이없죠 지금 보면은 이게 핑클의 뭐 있네 뜻이. 핑클의 약자가 그거잖아. 파인킬링 리버티의 약자잖아. 뭔가 너무 안 어울리는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파인킬링 리버티. 심지어 그거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인가 그거 아마 효리 누나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도 수술 약간 되게 웃기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핑클 이 자켓 되게 좀 퀸 그 아, 그렇지. 비슷하긴 하죠. 그 4명 얼굴 그거. 근데 뭐 그거에 이제 그걸 오마주한 자켓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그런데 블루레인 있는 거 보니까 1집인가 보다. 이거 1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핑크라고 그 SES가 약간 라이벌 구도였는데 음악적으로는 SES가 좀 더 세련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뭐 단지 이효리 하나 때문에 이제 핑크를 훨씬 더 좋아했었던 그런 이제 그 핑클파였고 보면 뭐 블루레인, 루비, 뭐 내 남자친구에게 뭐 이런 꽤 그 당시 때 유명했었던 노래들이 있네요 보니까. 네. 아하. 1집은 좀 잘 된 앨범이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그러니까 잭스키스랑 핑클 이게 이제 그 당시 대성 기획이라고 불리던. 그치. 그러니까 이 대성 기획이라는 회사의 그 전략이 그거야. SM이 5인조를 내놨어. 우리는 우리는 한 명 더 껴서 6인조다. SM이 3인조 여성 그룹을 나왔어. 우리 한 명 더 늘려서 4인조다. 그치. 약간 물량공세 느낌으로. 신화가 나와서 우리는 한 명 더 껴서 7인조 클릭비다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뭔가 SM이 뭐 이렇게 그룹 내놓으면은 원 플러스 플러스 1 해가지고. 그치. 좀 그런 느낌이긴 하죠. 여기 보니까는 그 뭐야 제키도 여기 보니까 뭐 커플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앨범이 커플로 되게 잘 된 앨범이야 되게. 음. 커플이 워낙 히트. 근데 아마 그 당시 때는 좀 커플 노래 듣고 좀 저는 오그라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노래가 제키 노래 중에서 아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지 않을까 제일 히트곡이지 싶은데. 않을까 싶은데. 가장 히트곡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좀 옛날 생각에 잠기면서 네, 90년대가 떠올라. 그 당시 때는 싫어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또 막상 들으니까 또 괜찮네 또 이런 네. 또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때 이제 제가 중학생일 때가 막 그렇게 이 SM과 그 대성 약간 좀 구도 그런 식의 이제 그거였는데 저는 이제 지금 와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H.O.T 음악이랑 잭스키스 음악이랑 두 개 다 들으면은 난 개인적으로 음악은 솔직히 제키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H.O.T 음악은 내가 좀 별론 게 너무 이제 그 유영진의 그 표절이 너무 H.O.T 그 앨범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좀 어서 다 좀 그 유명한 곡들이 약간 열합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가지고. 근데 H.O.T뿐 아니라 뭐 유영진 본인 앨범도 사실 네, 사실은 좀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버릇을 그 못 버려가지고 그 버릇이 좀 심해서 표절하는 그 버릇이 좀 심했는데 근데 이제 난 적어도 그러니까 잭스키스가 뭐 지금 멤버들의 뭐 그거는 그냥 별개로 치고 그냥 음악은 솔직히 제키가 난 더 훨씬 좋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그냥 물론 이제 제키도 뭐 레퍼런스 있고 뭐 다 참고했겠지만 난 적어도 특히 막 1집 같은 거 들으면은 오히려 난 H.O.T 음악보다 제키 음악이 난 훨 좋았기 때문에 1집은 저도 그 폼상폼사 있는 그 네. 건데 저는 그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댄스 가수들이 불렀던 그 가사 중에서 멋있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그 당시 때는 폼사가 최고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너를 두고 돌아서는 뒷모습 내가 봐도 멋있어 그 장면이 그 가사가 너무 타올라서 지금도 야 이런 가사 네. 뭔가 오그라들지만 아유 어떨 때는 약간 나를 다 잡을 때 그 가사가 떠오를 때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거 그래 나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그 감성 나 꽤 좋아해.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있잖아. 머리 빡빡 깎는 건 나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뭔가 약간 좀 정신같이면 멋있다랄까 네, 맞아. 좀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게 그런 감정이 너무 좋아서 은근 시대를 앞서간 병맛. 그치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악적으로는 제키가 난 더 좋았어. 물론 인기는 H.O.T에 훨씬 못 미쳤지만. 그랬고 이제 진짜 이 핑클은 진짜 참 이때만 해도 그 효리 누나가 지금 같은 캐릭터인 줄은 나는 몰랐지. 숨기고 있을 때지. 숨기고 있었지. 청순하게 긴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자기 본색을 아직 안 드러내고 있었을 때가지고 여기서 은근히 그 뮤직비디오가 나온 노래가 많아요 1집이. 그래서 사실은 블루레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이걸 타이틀곡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잡사 바뀌었지. 그렇지. 이제 그래서 그 내 남자친구에게로 바로 그 스탠스 바로 바꿔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노래 자체는 블루랜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 스피클이 엄청난 뭐 음악성 이런 건 아니었기 그렇지. 때문에 약간 그런 세련된 발라드보다는 오히려 그냥 뭐 본연에 충실한 댄스 그룹으로서 그리고 걸그룹이 이제 어쨌든 그 대중들에게 어필하려면은 일단 이제 자기 주 소비층인 이제 남자 팬들한테 남자 팬들의 그 팬심을 그렇지. 공략해야 되니까 내 맞아요. 남자친구에게 다 이게 빙의 시켜가지고 팬들한테 마치 그 모든 전국의 남성들이 이 핑클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약간 뭐지 그런 느낌을 이제 그치. 주게 만들려고. 그리고 SS랑 저거 이제 다이다이 붙을라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뭔가 이 댄스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네. 어. 근데 제가 그거 그 지금 H.O.T랑 제키 비교하면서 음악은 제키가 훨씬 좋다고 그랬잖아. 나는 SES 음악은 음악은 난 SES가 더 좋긴 하더라고. 지금 와서 들으니까 핑클 음악은 내가 조금 지금 들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게 약간 SM이 좀 따라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팝적인 느낌이 SES가 네. 훨씬 더 강하고. 근데 이제 확실히 SM은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로는 가장 그 외국의 최신 트렌드를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좀 따라가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핑클은 좀 더 싼마이 같은 네. 느낌이긴 한데 한국 취향에는 약간 좀 이런 정서도 괜찮지 않나. 네, 그렇죠. 좀.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내가 그 대성 기획 쪽의 음악 기조는 한국 가요 느낌이고 맞아요. SM은 약간 그 당시 막 미국, 일본 그치, 약간 그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 당시 어쨌든 일본 음악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잘 나갈 때니까 특히 J-팝적인 요소도 되게 좀 많이 그 발견이 되고 SM은.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도 SM의 기조는 비슷한 것 같네.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K-팝이 이렇게 좀 대우를 받는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와서 미국은 몰라도 일본 따라갈 지금 이제 타이밍은 아니지 솔직히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제키와 핑클 그리고 거기서 약간 뜬금없는 룰라. 룰라는 더 전 세대긴 하지만 룰라이지. 이거 되게 상태가 좀 테이프가 안 좋은데. 막 깨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날개 잃은 천사 있는 그. 네 전설의 앨범이죠. 이야, 프로 아마추어도 여기 있구나. 네. 이 날개 잃은 천사로 원래 1집 때 룰라는 저거였는데 오늘 뭐 선물을 100일째 만 선물을 줬어. 100일째 했어 그거였는데. 그게 나 처음으로 네. 여자에게 선물하는데 마음이 그건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앨범이 어쨌든 엄청나게 히트쳤던 그 전설의 앨범인데 근데 이제 좀 이 멤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좀 지금 좀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고. 근데 이 룰라는 사실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을 진짜 막 뒤집었었던 특히나 네. 이 날개 잃은 천사 이 엉덩이 춤으로 김지현 씨도 엄청나게 그 주가를 상승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룰라 자체가 1집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다 같은 이제 그렇지, 그 당시 때 네. 뭐 RF도 있었고 무슨 좀 약간 비슷한 댄스 그룹이 많았어요. 댄스 그룹이- 혼성 그룹이. 네, 혼성 그룹이 많이 있었는데 RF는 혼성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그 댄스 그룹들이 많았는데 쿨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았는데 2집 때 이 날개 잃은 천사로 완전 진짜로 거의 탑을 찍으면서 여기 지존이 뭐 됐죠. 고영욱, 체리나 김지연, 이상민 다 뭔가 어쨌든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아는 저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이상민 씨는 방송인으로 뭐 계속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이 네 명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자신들이 가진 그 탤런트 역량에 비해서는 능력에 비해서 좀 과도한 성공이 아니었나. 그래서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분들이 그만큼 열정이나 어쨌든 능력이나 재능이 계속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뭔가 활동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거 외로도 뭔가 좀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이 별로 없었던 거는 좀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그리고 이제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거 날개는 천사도 이미 좀 표절인 게 강력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룰라가 뭐 좀 이렇게 한번 위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20대 완전 대박을 쳤는데 3집이 바로 표절 걸려가지고 그 천상인가 천상유해인데 이미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날개는 천사 같은 경우도 그 쉐기의 노래랑 뭐 거의 흡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걸렸을 뿐이지 사실은 날개는 천사도 좀 거시기하다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은 이미 날개는 천사도 아마 100방 걸렸을 텐데 이제
이걸로 엄청나게 이제 재미를 봤는데 천상유해가 바로 그 뽀록 나는 바람에 3집 그때 아마 막 전량 앨범 회수하고 난리 근데 났었죠. 이 당시 때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사람들은 재밌다라고 날개를 쳐서 엄청 뜨긴 떴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 때 이제 다른 음악들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좋은가? 좀 약간 저는 쪽팔리다고 생각했어. 좋게 말하면 재밌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쪽팔리다고 생각했는데 랩도 막 그럴 거야. 무슨 게 말하는 같은 거야 하는데 나는 가사가 뭐라 그러는 거 도대체 보니까 날 아끼려고 뭐라 그리고 그러는 거야? 일단은 이제 여기서 룰라라는 그룹이 이 남자 멤버 2명은 이제 한마디로 레게라는 명목하에 이제 사실 난 좀 우리나라 레게 되게 조금 레게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레게라고 하는 난 그 음악이나 그 뮤지션들은 너무 그냥 뭐 반말리 따라쟁이들 약간 좀 난 그런 느낌. 지금 반말리가 뭐 그러니까 안 따라할 수는 없는데 네. 레게가 가진 사실 레게는 락보다도 더 저항적인 음악이고 더 저항 정신이 있는 음악인데 너무 겉모습만 약간 약간 외형만 따라하는 거지. 뭐 파마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색깔 있는 옷이라든지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레게 음악에서 태희연님만큼 진짜 대단한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방송에 아는 레게 음악은 그냥 너무 재밌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지.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네. 신나는 뭐 약간 뭐 즐기는 인생 즐기는 음악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음악이 아니다. 아니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룰라 음악의 그 표절 의혹 원곡을 들어보면은 왜 아낄라까 그게 뭐 한국말 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은 그 원곡 같은 느낌의 그 플로우를 내려고 그렇지, 그런 거지. 어거지로 그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상한 안 이어지는 한국말인데 이제 원곡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약간 말도 안 되는 약간 한국어 가사를 붙인 거지. 웃기는 거는 레게도 아닌데 왜 룰라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냥 목소리만 걸걸하게 내면 레게인 줄 알아 우리나라 레게는. 그런 건가? 보여주시죠 캠으로. 이 현도형과 성재형의 앨범 두 개입니다. 둘 다 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7 여기 1997-0112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97년 1월 12일에 한 그 이현도 라이브 이제 앨범이죠. 이때 아직 그 로봇 팔을 그 로봇 장갑을 끼던 시절 현도형의 사자후 시절. 그래서 뭐 그 라이브 앨범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앨범이 굉장히 안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는 뮤지션들이 기본적으로 앨범을 내고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라이브 앨범을 항상 자랑스럽게 하나씩 내곤 하는데 그 당시 때 옛날에 사실 서태지를 제외하면은 딱히 댄스 그룹 중에서 라이브 앨범을 낸 그 뭔가 아티스트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그 이현도 그 듀스 가 이렇게 앨범을 내서 이렇게 라이브를 했다는 건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걸 그렇지. 낸 거라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뮤지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90년대 현도형은 굉장히 그 음악적 그 의욕이 되게 그렇지. 충만했고 활발하게 계속 음악 작업을 하시고 앨범 내고 이렇게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이현도랑 옛날 이현도는 다른 이현도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90년대 그거 비하면 좀 지금 많이 아쉬워서 그런 게 이제 있고 이건 정말 뭐 전설의 앨범이죠. 난 어릴 때도 이게 이렇게 그 영정 사진처럼 그러게 검은 띠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 앨범을 내가 갖고 있진 않아서 몰랐는데 이 앨범이 이제 너무 진짜 영정사진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썰이 그러니까 약간 소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죽기 전에 이렇게 돼 있던 건지 아니면은 부랴부랴 이거를 이렇게 추가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 검은 띠 근데 살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추가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의문이었거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나오기 전부터 이걸 한 건가. 근데 이건 너무 근데 살아 있었을 때 이건 좀 너무 불길하잖아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양쪽으로 그으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안 죽었으면 이걸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봉 같기도 하고 이게 저걸 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 검은 띠가 너무 좀 죽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너무 좀 거시기하잖아 솔직히. 좀 불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네. 좀 그런 게 있네 진짜. 뭔가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띠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당시 때 이제 김성재님을 뭐 그렇게 그 가수로서 좋아한 건 아닌데 퍼포머로서 김성재를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야 이렇게 좀 간지나고 또 팀을 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김성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음악적인 역량이 아, 그렇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뮤지션으로서의 그건 아니지. 뭔가 뭐 패션이라던가 네. 댄스라던가 이게 퍼포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 진짜 간지가 난다. 그냥 어떤 연예인 아이콘으로서의 네,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그런 존재지 뭐 뮤지션으로 그건 아니고. 근데 또 이 앨범이 너무 다 좋아. 이 앨범은 근데 네. 다 좋아. 왜냐면 수록곡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본인도 솔로로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아마 신경을 많이 쓴 것 네. 같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듀스 앨범이나 이현도 솔로 앨범 이상으로 되게 이 앨범이 명반이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물론 뭐 근데 여기 있는 곡 다 현도 형이 쓴 거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뭐 자기가 그렇지. 쓴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여러모로 참 이 앨범이 굉장히 근데 이제 듀스가 하던 거를 이제 본인 혼자 하는 건데 김성태 혼자서 하는 게 더 자신한테 어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앨범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테이프로도 있고 CD로도 있어요 집에. 그래서 두 개 다 있는데 참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 김성재님의 죽음은 너무 미스테리고. 미스테리다. 네. 맞다. 전 솔직히 약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지금 눈 가리고 암호한다는 느낌이 난 드는데 솔직히 빼박이지만 그냥 그놈의 뭐 물적 증거 없다고. 저는 지금도 김광석, 김성재 이 두 분의 죽음은 이상하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런 사연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앨범이 있어서 이건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네, 이제 그 김성욱 DC라고 이제 김성재님의 그 동생이신 네, 김성욱님이 그 자기 외에 한 두 명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댄스 그룹 3인조로 친동생이겠네 그럼. 친동생이지. 얼굴도 보니까 되게 비슷해. 그 심지어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은 또 약간 좀 그걸 안 좋게 보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그룹이 데뷔 무대 첫 무대 할 때 김성재님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왔어요. 아 근데 형 옷하고 똑같이 입을 수도 있지 뭐 그거. 뭐, 근데 약간 그 비슷한 게 부활에서도 그 보컬 했었던 그 김재기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김재희 형이 그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노래하는 것도 비슷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끔 노래 하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김재기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잘 노래도 잘하시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사랑할수록 좋아하셨던 그 앨범을 좋아하셨던 팬들은 김재희는 아니지 김재희가 최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죽은 형을 쫓아가기 너무 힘들구나. 그렇지. 이제 이분도 아마 좀 그 어머님이랑 이제 이분 막 그 가족 막 그런 생활 막 다큐멘터리도 그때 뭐 MBC인가 어디 그 다큐로 나왔었고 최근에도 막 이렇게 이분이 그 유튜브 통해서 그때 그 아래서 이거 그 방송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때 또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을 때 이제 이분도 약간 좀 이제 형에 대한 어떤 또 그게 그러니까 물론 형을 사랑하지만 또 뭔가 성장 과정에서 그 사실 어머니도 그러니까 그때 또 이 약간 이 어머님과 이분의 막 그 갈등도 막 이렇게 그러시고 했었고 솔직히 막 또 어떤 약간 좀 어머니가 좀 이 형을 편애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얘기도 이분 나름대로의 또 막 서운함이 뭐 있었고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뭐 그 이제 첫 무대 때 정말 그 김성재님의 그 복장 있잖아요, 되게 그 성조기 복장 그거를 입고 나왔었고 그 팀 시리어스 그 네. 복장 지금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진짜 뭔가 시대를 앞서간 패션이지 진짜.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좀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색깔 조합이 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 사실 태극기도 비슷한 그렇지, 그 배합이라 흰색, 빨간색, 파란색 있는 거라 뭐 저는 상당히 좀 그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긴 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의외로 근데 나는 어릴 때 막연하게 이 앨범 사면서 아 이것도 다 이제 현도 형이 다 해줬겠거니 생각했는데 의외로 타이틀곡만 이현도가 이제 해줬고 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주영훈 작곡가의 오, 되게 의외네. 그래서 주영훈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근데 히트를 못 치다니. 별로 이제 잘 안 됐죠. 히트를 못 치다니. 근데 사실 그 당시 때 주영훈은 되게 잘 나가던 작곡가 아니었나? 그렇지 잘 나갈 때야지. 근데 이제 뭐 이분 앨범이 잘 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뭐 타이틀곡은 좋아하는데 지금도 되게 또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현도 형이 중간에 약간 랩을 하는데 현도 형이 한 랩 중에 제일 잘했어. 이 노래에서
그래서 이 너와 함께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 뭐 이연도 듀스 삘의 그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제 이 곡은 좋아하는데 나머지는 확실히 딱 그 당시 90년대 주영은 댄스곡 스타일이라 저는 뭐 그렇게 엄청 타이틀곡 빼고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좀 난 이 앨범이 어쨌든 그 타이틀곡만으로도 난 좀 되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러고 보니까는 방금 스웨니 말을 들으니까는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약간 듀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듀스 음악을 저는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라고 지금까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방금 들으니까 생각난 게, 이현도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어쨌든 나름 그 스테이지에서 퍼포밍도 좋고 굉장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 뭐가 빠져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잘 만드는데 그만큼 랩을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원래 생각해 보니까는, 듀스가 두 분 다 그렇게 랩을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랩에 특화된 그룹이 아니라 네. 그냥 약간 뭐 가요에다 랩을 섞어놓은 네. 그 정도라서. 그리고 이분들은 원래 댄서였고. 그치, 뭐 그렇기도 하죠. 네. 사실은 그때 그 뭐 현진영님 뒤에서 네. 이제 저거 현진영과 와와를.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아, 그만큼의 뭐 어쨌든 가창이라든지 혹은 뭐 랩이라든지 이게 좀 약간 뒷받침이 안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나 하고 지금 방금 그 생각이 드네. 네. 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런 걸로 승부 보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왜냐면 그 뭐 랩이나 노래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춤을 과격하게 추면서도 랩이나 노래를 잘하는 현진영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비하면은 조금 뭐 부족한. 그렇죠. 그런 역량은 그것만큼은 안 되지. 좀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게 아마 지금까지도 좀 네. 그런 걸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곡 자체는 뭐 잘 그치.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 요거는 이제 일기예보 5집입니다. 일기예보도 한때는 그래도 5집까지 낼 정도면은 그래도 일기예보라는 그룹이 수명이 좀 그래도 있었던 건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한 2집까지는 일기예보가 3인조였는데 어느샌가. 네, 2인조가 돼가지고 아마 3집부터 2인조였었던 것 같은데 3집이 그리고 이제 그 좋아 있는 게 3집이라서 아, 네가 좋아 그거. 네. 사실 그 노래가 일기예보의 가장 큰 히트곡이고 히트곡이지. 근데 저는 약간 일기예보를 뭐 되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 뭐 네가 좋아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래 말고도 네. 들으면은 이게 일기예보 노래였구나 하면서 이제 히트곡이 좀 몇 개 있는데, 뭔가 이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몇 인년지도 모르고. 이분들에 대한 그 히트곡에 비해서 멤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여기 일기예보 분이 바로 옆에 지나가도 아마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일기예보 앨범들을 몇 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좀 이렇게 잔잔한 느낌, 그치, 약간 잔잔하고. 일상적인 네, 느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좀 소소한 느낌의 그냥 그치. 나쁘지 예, 않은 좀 그런 뉘앙스. 그래서 어쩌면 그 자극이 덜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각인이 안 됐나 싶기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이 일기예보가 다른 가수들처럼 이렇게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렇게 노래 자체 즐기는 것보다 이상하게 기분에 약간 좀 BGM 같은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난 왠지 그냥 뭐 있어서. 이렇게 완전 뭐 연관 없는 얘기인데 약간 저는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약간 일기예보 약간 자탄풍 약간 좀 딱 그런 계열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그러네. 네. 너에게 난 좀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요 사진에서 이렇게 나들이란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막 뭐 암투병 하신다고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나서 지금은 어떻게 좀 상태가 호전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5집인데 사실 제가 5집을 제일 별로 안 듣던 앨범이라서 근데 어떻게 샀지? 네, 이게 왜 샀는지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지금 90년대 테이프들이 다 추방하자 불법 음반이고 맞아, 아까 저기도 네. 있던데.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아니 옛날에 불법 음반은 그 길거리 리어카 테이프를 네. 말하는 건데 길보드라고 했었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어쨌든 그래도
그 테이프를 사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듣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정이었는데 지금처럼 그냥 그때는 그리고 테이프를 사도 그냥 한 명당 하나를 사는 건데 지금처럼 파일로 그냥 MP3를 뿌려버리면 그냥 너도 나도 듣고 그냥 그렇지. 누가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가 생기면 그냥 쭉 퍼져버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추방하자 불법 음반 보고도 야 그때 이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어 나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심각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또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지. 네, 불과 이때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테이프 팔아서 그나마 그래도 수익이 이제 그렇죠. 있었던 건데 이제 있었어요. 그 길보드가 그렇게 녹음해서 팔아버리면은 이제 이 가야 될 수익이 가수들한테 안 가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저 그때 막 한 게 이게 테이프가 그때 한 5천 원 했어요. 한 4천 원 정도? 네. 4천 원 이쪽 저쪽이었던 4, 것 5천 같은데. 원이면은 그 길보드는 1,000원, 2,000원이야.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 차이 때문에 솔직히 정말 투철한 이제 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아무래도 길보드 지나가다가 이거 뭐 최신 테이프 있네 해서 다 사버리고 오히려 이제 또 길보드가 약간 자기들만 그 창의성을 활용해가지고 이 원래 테이프랑은 다른 좀 더 긴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 가수의 막 전작들에 있던 곡까지 다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맘대로 막 뭔가 리믹스 아니면 이제 그 베스트 앨범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뭔가 길보드 나름의 믹스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음악 가게에선 이런 앨범을 못 봤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총 베스트 곡처럼 막 네. 히트곡을 다 때려는 그런 앨범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거 좋은데?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지. 뭐 95 최신가요? 아 그치 그런 것들이 있지. 94 최신가요? 응. 그게 아마 그 분기별로 나왔겠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응.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라 참 그렇고 이제 요건 이제 진짜 이게 지금 마지님도 엔간하면은 저랑 거의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아시는 이제 음악을 많이 아시는데 마지님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저는 최진영으로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생소한 가수이실 텐데, 근데 저는 이 가수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알고 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가수거든요. 이제 이분이 최진경이라는 분인데, 나름대로 이분이 한 2집까지 냈어요. 이게 2집이야. 1집은. 아니 저도 이름은 약간 생소한데 이 슬픈 전쟁 이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슬픈 전쟁이, 시리가 슬픈 전쟁에 반응을 하네. 네 맘대로 왜. 그러니까 슬픈 전쟁이 의외로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가수를 아니까 잘 몰랐는데, 슬픈 전쟁이란 노래가 은근히 그 약간 TV에 나오거나 BGM으로 쓰이는 적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이 노래를 그러니까 그 슬픈 전쟁이라는 노래 약간 그 성악가 분이랑 이 최진경 가수랑 둘이 불렀어. 그래서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곡인데 아무튼 이제 근데 뭐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이 최진경님의 1, 2집을 다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2집은 좀 2집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 그렇지 2집이 아니라 이건 1.5집이야. 1.5집 아니면은 왜냐면은 1집 노래를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 그러니까 중복 수록이 너무 많아. 이거 2집인데. 그 약간 옛날에는 1집이 히트가 안 되면 아까워서 약간 2집 때 우려먹는 경우도 아니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1집에 있는 거랑 솔직히 뭐 좀 뭐 편곡을 좀 다르게 하든가 똑같아. 1집에 있는 곡이. 아무것도 손을 보지 않았어. 애매하네. 그냥 이거 약간 좀 그 한마디로 이거 그 곡수 채우려고 노래가 근데 10개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한 8개인가가 다 1집에 한 7, 아무튼 뭐 과반수 이상이 1집에 있던 그냥 노래예요. 나 그래서 이거를 이건 2집이 아닌데 이거는. 파트 2라고 써 있는데. 네, 그게 파트 2인 거 보니까 2집이 맞아.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1.5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집이 잘 안 돼서 다시 뭔가 좀 어필하려고 한 느낌인데 이제 이분의 가장 그 대표곡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샤랄랄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샤랄랄라. 근데 이제 아무 샤랄랄라고 하면 SES의 샤랄랄라는 아는데 이분의 샤랄랄라는 모를 텐데 근데 그 노래도 왜냐면 내가 그 노래를 알게 된 계기 자체가 그때 라디오에 이분 노래가 좀 한동안 나왔거든. 95년 그 겨울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된 건데 사실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분의 약간 1, 2집을 제가 들어본 결과 이분은 약간 일단 교포 출신일 것이다. 확실히 좀 미국 교포 느낌이 있어요. 은근히 약간 힙합이랑 R&B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뭔가 그 미국 교포가 좀 그 미국의 그 최신 문물을 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아하. 한국에서 내가 한번 이런 스타일로 해보겠다. 그 이분이 막 랩도 하고 아. 막 되게 그러니까 일단 음악 자체가 약간 그때 당시 막 좀 갱스터 랩 아니면 이제 그 R&B 유잭 스윙 약간 그런 이게 느낌이라서 몇 년도 앨범이지? 이거 아마 95년인가 96년인가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좀 안타깝네, 아깝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근데 난 이 음악 자체는 좋아. 음악 자체는 되게 그리고 오히려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왜 교포인 걸 확신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물 먹은 티가 나요, 되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런 뭐 음악의 장르들부터가 확실히 약간 그 당시 한국 음악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이 이미 이 사람은 되게 좀 한국의 트렌드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이걸 알았다. 근데 너무 앞서가도 뭐 잘 그렇지. 된다는 예, 법은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러게. 우리나라에서. 예, 안타깝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좀 약간 좀 아쉬워요. 근데 이분이 뭐 노래도 괜찮고 일단 음악들이 좋아서 참 되게 아까운 가수라고 생각하는데 히트가 안 된 게 좀 아쉽네. 히트가 되지 않았다. 아. 네. 근데 뭐- 왜냐면은 제가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라 그렇지. 웬만하면은 거의 알긴 아는데 안타깝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 저 가수를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양파. 네, 양파 전설의 1집이죠. 네. 애송이의 사랑. 그래서 뭐 저는 뭐 양파 가수를 뭐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 예송의 사랑이라는 노래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면서 최고로 이제 손에 꼽는 발라드 몇 개만 꼽아라 그러면 애송의 사랑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발라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때로 생각하면 최연재님의 그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지금도 애송의 사랑도 그렇고 저는 이제 밤에 이런 거 노래를 들으면 뭔가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주기도 하고 위로를 해줬었던 노래라 이 앨범을 제가 뭐 들은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노래 한 곡만으로 나는 양파가 좋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애송의 사랑이 양파님의 대표곡이고 되게 저도 이게 제가 한 중학생 때인가 나왔는데 중1 때인가 중2 때인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때도 실제로 그러니까 양파님이랑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때도 고등학생이셨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가요 톱10 1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 또 이제 그때 10대 가수는 또 지금의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막 그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애들 됐다가 막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이분 자체가 그냥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렇지. 바로 데뷔하고 그걸 1위까지 해버리고 앨범 판매로 열나 잘 팔리고 그랬던 어떤 신화를 썼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간 어릴 때 그러니까 이분이랑 임성은이랑 약간 헷갈렸어. 약간 좀 동글동글한 네. 느낌이 좀 동글하고 약간 귀여운 느낌. 그 영턱스의 그 임성원님이랑 양파님이랑 약간 좀 뭐 이미지가 좀 비슷한 느낌. 그리고 이제 아마 그거는 또 그 90년대 그 화장법이 메이크업이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제가 최근에 그 양파님 막 그때 1집 때 그 가요 방송 화면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때 그 화장법이 그 당시 90년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지. 화장 톤이 이제 뭔가 되게 어린 그 10대인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약간 이제 좀 약간 그때 좀 과하게 네. 좀 하는 좀 이런 느낌이 그러던 있으니까. 시기다 보니까 나이보다 좀 더 이렇게 원숙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예송의 사랑이 노래도 노래인데 곡 스타일이 어쨌든 점점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90년대 이렇게 후반 가면서 좀 이제 외국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R&B 장르 뭐 이런 게 흑인 음악이 점점 이렇게 좀 비중이 높아져가는 그런 좀 흐름을 이제 반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R&B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렇게 가요에다가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뭔가 나의 감성을 울려주는 그래서 지금도 내 생애 최고의 발라드 중에 하나인 애송이의 사랑을 저 당시 때 이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었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뭐 저 당시 때 약간 좀 추억이 있어서 더더욱 좀 배가 되는 걸 수도 있긴 네, 한데 90년대 추억이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테이프들 보니까 또 그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두 명을 그냥 이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제 저의 우상인 두 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참 이 일단 하나는 서태지 하나는 이승환입니다. 이 전설의 보라색 앨범. 서태지와 아이들을 은퇴하고 이제 네. 솔로 1집이나 다름없게 돌아온. 근데 지금은 되게 뭐 서태지 5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앞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뭐였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은 양념이었다. 아이들은 곁다리였다.
그래서 약간 이걸 5집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이준호랑 양현석은 뭔가 좀 이준호랑 양현석 존재 부정되는 거지.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건 사실은 서태지 솔로 1집이나 다름없는 앨범인데 네. 뭐 이제 그걸 개념을 따로 치느냐, 그 서태지의 음악 활동에 연장선 놓느냐의 뭐 그 차이지 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승환님의 라이브 앨범인데 사실 뭐 여기는 이제 초창기 라이브라서 그 전에 이제 히트됐었던 히트곡들이 전부 다 거의 실려 있고. 근데 일단은 저는 그때 좀 놀랐는데 이 라이브 앨범이고 심지어 투 테이프라는 게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볼륨이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승환님이 이제 어떤 그 장시간 라이브 그로 유명하시니까 지금도.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 정말 체력, 그다음에 가창력, 그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런 거를 항상 그 이제 공연에서 실황 공연에서 뽐내시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이거 거의 약간 거의 초창기 앨범의 그 라이브인데 1, 2집 노래가 거의 실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태호님하고 했었던 그 2호 공감에서 네. 이제 히트했었던 노래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명곡들의 향연입니다. 네, 아마 이 라이브 앨범이 되게 좋아요. 네, 들으면은 아마 모르시는 노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진짜 다 히트곡들이네 진짜. 저에게는 거의 베스트 앨범입니다. 네, 뭐 진짜 베스트 앨범 급이야 이거 진짜. 음. 이 투어 1992, 93, 92년, 93년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1, 2집 내고 이제 2호 공감까지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나온 라이브 앨범인데 진짜 노래들이 저는 네.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아는 노래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간 안타까운 게 이제 결이 아니 그러니까 음악적인 장르는 다르지만 서태지, 이승환, 신해철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제 친분도 있고 사실 신해철 형이 죽지 않았으면은 그 마왕 서태지 이승환의 이제 합동 공연 마태승 공연이라고 그게 이제 공연이 기획 중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해철 형이 돌아가셔서 이제 나가리 된 게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약간 감옥 그나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낯간지럽지만 가요계 이제 거목으로서 이 두 분들이 있어서 좀 낫다라고 그나마 좀 저는 위안을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안타까운 거는 이승환님은 라이브는 꾸준히 하시지만 뭐 이렇게 메이저 방송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는 볼 수가 없고 서태지님은 워낙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네. 대로 하는 뭐 분이라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렇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좀 이승환 이 앨범은 진짜 어릴 때도 들었을 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뭐 음악 할 때도 아니고 저도 이거 중학생 때 들었거든요. 근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집, 2집, 2호 공감 이 세 개의 앨범을 그냥 라이브로 한 거야.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다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 제가 요 리스트를 보면 아무래도 좋아. 사랑의 세상으로 너를 향한 마음,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비추어주어 가을은 적 나는 나일 뿐 사랑하는 걸 플란다스에게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이 세상은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스마스에는 텅 빈 마음, 이오라이브, 꿈꾸는 소년, 좋은 날,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하숙생, 그저 그런 이야기, 잃어버린 건 나, 친구에게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노래들을 다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너무 다 히트가 되기도 했고 너무 다 곡도 다 좋고 너무 좋은 음악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현이가 이 앨범을 갖고 있는 것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왜냐면 저도 아마 이승환을 처음 들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정도 때 아마 승환이 형 1집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데뷔 앨범이. 근데 이걸 제가 산 게 아니고 이거 아마 제 사촌 형 집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는 진짜 뭐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지금 들어도 다 너무 훌륭한 노래들이라 진짜 옛날에 진짜 저런 감성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뭐 정말 92년, 93년에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로부터 이제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97년 그때쯤에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말 전설의 보라색 자켓 이 CD도 보라색 껍데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테이프는 주황색이고 주황색.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아니고 처음에 한정판만 이게 그 보라색으로 나오고 그 뒤에는 그냥 일반 투명으로 나왔었고 이 뒤에 나왔었던 2집도 처음에 한정판만 빨간색으로 나왔었고 네. 그래서 전설의 삼성뮤직이 또 유통했던. 근데 정말 이 앨범은 그때 정말 뭐 여러모로 또 충격이었지. 되게. 그렇죠. 그 이 테이크 시리즈가 제목이 없고 네, 그냥 테이크 1, 2, 3, 1부터 이제 쭉 6까지. 네, 한 곡만 처음에 이제 첫 곡인 마야마 빼고 나머지는 거의 테이크 시리즈로 이제 있는데
저는 이 앨범을 서태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서태지 최고의 명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 좀 그런 노래들로 그래요? 돼 있는데 지금 사람들 모른다고? 그러니까 난 테이크 5 정도만 약간 그래요? 유명하고 나는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마지님이 서태지 최고의 앨범이라고 한 게 나도 그렇거든. 나도 이걸 최고로 쳐. 왜냐면 이거는 진짜 아마 앞으로도 이 정도의 앨범은 안 나올 것 같기는 네. 한데 진짜 아주 묘한 독특한 그 분위기를 풍기는 약간 실험적인 앨범이라서. 실험적인데 그 노래들도 그러니까 한 번에 듣고 빡 꽂히진 않는데 여러 번 들으면 되게 좀 중독성 있고 뭔가 다른 별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을 네. 드는 그런 앨범이라서 그리고 이때만큼 아마 대중 신경 안 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앞으로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플러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제 서태지 아이들을 그만두고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나는 진짜 이런 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지.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를 이게 내가 하고 싶던 거다. 이게 나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은 대중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솔직히 대중들한테는 이게 전혀 그건 아니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신 있게 이 앨범을 냈다는 게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태지기 때문에 그치. 그냥 이렇게 복귀하는 것 자체가 음. 엄청난 그 파장이 있었고 맞아요. 충격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충격의 은퇴 뒤에 음. 한 1, 2년 뒤에 이거 나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딱 그 등장하는데 게다가 또 이제 그 이 포스터부터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신세경님이 아, 그치. 꼬마 여자아이 음. 그 포스터랑 음. 또 이제 이것도 자켓을 보면은 그 유리병 안에 비둘기가 갇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남자 우통 이렇게 벗고 있는 이 그러니까는 사진. 이게 약간 이 남자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레코드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앨범을 미리 선주문 해놓고 그 다음에 포스터를 네, 달라고 했는데 하나는 신세경님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리병 속에 이제 비둘기가 갇혀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그거고 이 디자인은 이제 남자가 약간 네. 뭔가 이제 자신의 자유를 찾아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자켓인데 서태지 본인도 아마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태지 형은 이게 비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발해를 꿈꾸면서 나왔었던 어. 이 자켓 때부터 30부터 계속 비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뭔가 이게 새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게 너무 좋았고 지금 가끔 종종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다 알잖아요. 지금 들어도 확실히 이 앨범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서태지의 다른 모든 앨범을 통틀어서 이 앨범만큼의 그게 없어. 사실. 임팩트가 없죠. 네, 임팩트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소소하게 다 좋은 거고 이 앨범은 진짜 약간 미쳤다 싶을 네.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좀 서태지의 그 디스코그래피에 그냥 툭 튀어나온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작품이라 이 정도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네, 싶어서 앞으로도 아마 그러니까 본인도 이만큼 못 만들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험적이기도 한데 전 서태지가 되게 잘하는 걸 모든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태지라는 뮤지션이 뭐 다양한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했어 이제 장르적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결국에는 하지만 제일 잘하는 건 약간 얼터 삘의 그러니까 음악이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항상 서태지는 얼터를 해야 제일 그 잘 맞다. 사실은 핀프도 조금 저는 좀 약간은 조금 아쉬웠고 그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네. 싶어서 한 건데 솔직히 물론 뭐 이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보컬이 조금 핀프 하기에는 보컬은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재능이 약간 네. 좀 그런 그 목소리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저건 네, 아니라서 그 장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진 탤런트랑은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잘 만들고 잘 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가수로서의 네, 그거는 네. 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핀프는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 1, 2, 3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테이크를 되게 좋아했고 이 집은 살짝 듣고서 조금 아쉽다였는데 다시 3집 때 막 라이브 와이어 할 때 아 그때 좋았어요. 그 진짜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느낀 거는 그 얼터너티브 해야 된다고 지금. 그때는 약간 이제 이모 스타일의 네. 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락인데 너무 센 뭐 맞아요, 예. 헤비메탈이나 아니면 그런 코어식의 류 말고 약간 가요풍의 약간, 그렇지. 물론 그때 뭐 이모 코어 한다고 그때도 뭐 음악 기타 톤이나 이런 거 되게 세기는 했지만 보컬 자체가 이렇게 뭐 갈아주는 뭐 그런 식의 뭐 네. 가창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앨범하고 그 7집이라고도 하고 이제 30이라 네. 솔로 3집이기도 한 그 앨범이 사실은 아마 서태지 라이브하여 있는 그 뭐 로버트도 있고 네. 무슨 뭐 있는 해피엔드 있는 그 앨범인데, 그게 아마 두 개가 거의 양대로 최고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좀 그런 완성도 면에서는 좋았고, 그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좀 상당히 괜찮았다고 보고, 그 뒤에도 뭐 괜찮은 앨범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뭔가 그 뭐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있었던 뭐 그것도 아, 네. 있고 뭐 조격동도 있고 뭐 다 나쁘지는 전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솔로 30 이후부터는 저는 좀 실망이라. 그 뒤에는 약간 네. 서태지 본연의 매력이 저는 좀 그닥입니다, 솔직히. 좀 덜하지 네. 않나.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하다. 좀 라이브 와이어 이후에 나는 그 이후의 앨범들은 전 다 별로였기 때문에. 약간 좀 네. 애매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서태지의 전 디스코그래피를 통해서 이 앨범은 네. 너무나 대단하다. 테이크 시리즈가 대박이다. 아,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 지금 들어도 소름 돋을 때가 있다. 이 네. 앨범은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 또 여기 수록곡들의 그 뮤직비디오들이 그때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일단 그 당시로서 다 이 지금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니겠지만 그때 다 그 풀 3D CG CG 영상으로 된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해가지고 일단 이제 그때 막 이거 컴백한다고 공개된 게 테이크 2야. 테이크 투. 또 하필이면 테이크 2가 제일 뭔가 조금 난해. 난해하고 실험적인. 사실 여기 노래가 많은데, 아니 많은 게 아니고 테이크 시리즈가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좀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은 대중들이 느낌. 이해 못할 음악인데. 왠지 가사도 그래. 네. 누가 내 마이크에 깡통 같은 자식들 막 하면서 막 그거였다가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도 뭔가 무슨 약간 기분 되게 나쁜 영상이었거든 되게. 그러니까 뭐 잔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면 네. 뭔가 약간 불쾌하고 그러니까 불쾌한 그러니까 무슨 약간 뭐 그 약간 괴물 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무슨 망치로 막 때리다가 뭐 지가 그 망치에 깔려주는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지 못할 되게 나도 난해한. 뭔가 역시 또 누가 서태지 아니랄까 봐 그치, 또 그치. 약간 이런 식의 그걸 했나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약간 이제 뭐 테이크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테이크 원은 진짜 서태지 그 캐릭터 빨간 머리 해가지고 그 시켜 나와가지고 또 약간 뭔가 약간 게임 뭔가 CG 무비처럼 뭐 지금 보면 되게 좀 그래픽이 그래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최신 그거였다고. 그치. 그때 약간 그 예고편 실루엣 그 서태지 딱 그 캐릭터 나올 때 막 사람들 열광하고 완전히. 그 테이크 원 다음에 이제 테이크 5 약간 이렇게 조기 비행기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까지 해서 그러니까 일단 뮤직비디오 사실 이때 뭐 진짜 가요 프로그램 나와서 활동 안 했잖아요. 그냥 앨범만 내고 했는데도 막 이거 서태지 노래 하나 공개할 때마다 막 완전히 맞아요. 뭐 아예 그 프로그램에서 한 코너 할애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런 실험적인 앨범을 내도 서태지기 때문에 서태지니까 용인이 됐던. 만약에 이 앨범 자체 완성도는 되게 높은데 서태지가 아니라 그냥 무명 뮤지션이 됐으면은 아니, 절대 이 정도의 반응 안 오지. 그냥 비운의 앨범 네, 이런 거 그렇지. 막 숨겨진 명작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거야. 그렇게 됐겠지. 근데 이제 서태지니까 근데 뭔 짓을 해도 지금도 좀 이거 되게 가격 비싸지 않나 이거? 이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초판 나왔었던 CD랑 테이프는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건 이 색깔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거랑 똑같은 버전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제작 재발매한 거랑 그렇지. 재발매 반과 초판이랑 가격이 달라서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금 재발매가 되기 전에는 하나에 막 10만 원 넘게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항상 이런 수집품들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똑같은 거라도 초판이냐 그치. 재발매판이냐가 뭐 차이가 크니까. 매니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네. 그 당시 때 내가 저거를 못 가졌어 어떻게든 초판을 갖고 싶어 하면서 이 안에 이것도 되게 좋구나. 그리고 되게 기네. 꺼낼 일이 없으니까 이제 몰랐는데. 저도 이게 아마 이거 그 당시에 98년에 제가 나오자마자 동네 음반가게 가서 사온 거거든 이거. 아저씨 서태지 나왔어요.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샀던 거라 가지고. 아니 이런 거 좀
낯간지럽지만 날개를 접어 보낸다. 우리가 다시 날 수 있도록 이런 거 딱 써놓은 거 뭔가 시대유감 감성이구만. 멋있습니다. 봐 날고 있잖아. 아니 저도 이거 CD를 갖고는 있는데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진 않으니까 네. 이게 오랜만에 펼쳐서 보니까 안에 이게 그래픽도 되게 멋있네. 여기 뭔가 있어 보이는 걸로 다 해놨어. 그러네. 역시 태지 형이라. 헤어짐과 만남, 절망과 희망, 끝과 시작. 결코 둘이 아닌 하나가 다른 이름들. 너와 나, 우리가 모두 하나이듯이. 무슨 소리지? 좀 원래 저 있어 보이는 말 쓰는 거 좋아하니까. 아무튼 뭐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앨범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좀 새로운 음반, 한국 가요에 좀 하나 색다른 거 신선한 거 듣고 싶어.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태지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정도의 인물은 나오기 힘들다 솔직히. 네. 뭐 업적으로 보나 음악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뭐 음악 외적인 부분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음악이 뭐 이 정도 음악 만들어 놓으면은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나 좀 뭐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뭐 동료 중에서도 서태지 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요. 님을 네. 뭐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따라쟁이일 뿐이다. 뭐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절꾼일 뿐이다.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저평가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 그래도 어쨌든가 서태지는 분명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천재 뮤지션 맞다. 이 정도 음반들을 내주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네. 뭐 저는 그런 뭐 느낌이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세대가 좀 흐르면서 이제 그 시대를 안 살아본 어떤 세대의 좀 저평가,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와서 또 뭐 워낙 또 표절 시비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절 시비들 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막 듣고 다 해도 나는 솔직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태지가 표절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냥 그거를 참고했다고 생각하지 표절로 보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참고 내지는 뭐 오마주 네. 내지는 뭐 레퍼런스 삼은 거는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진짜 표절하고는 좀 다른 네. 뭐 저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결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룰라가 표절한 거랑 같은 선상에서 아, 놓고 보기는 좀 그런 선상은 아니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당연히 서태지는 물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참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원래 좋아하는 음악을. 근데 제가 뭐 그 나나라요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 그 의혹곡 다 있어. 원곡 다 있어. 근데 그게 대부분 표절하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서태지는 옛날부터 자기는 그 밀리바닐리 좋아하고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메탈 그 네. 시나위란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다가 아니 나는 이 음악이 하고 싶어서 댄스 한 가수. 거라니까 라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 계속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걸 또 표절하고 보기는 좀 약간 해묵은 좀- 논란이야.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나나라요랑 밀리바닐리 그것만 비교를 해봐도 솔직히 그거 만약에 그거를 참고해서 나나라요급으로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 솔직히. 아니 따라했다고 쳐도 난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었지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솔직히 나나라요는 제가 표절이라고 안 보는 게 물론 당연히 모티브나 뭐 영감을 받았겠지. 그 멜로디 라인에서 네. 영감을 받았는데 근데 편곡적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 대단하냐면은 서태지가 그리고 왜 재능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나나라요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 나보고 야 이거 듣고 모티브 삼아서 노래 하나 만들어봐 하면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밀리바닐리 그 원곡에 더 흡사하게 만들었으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음.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들의 그 정서에는 그런 또 완전 오리지널 흑인 음악이 또 안 맞거든, 솔직히. 안 맞지. 그렇게 그런 원곡 같은 느낌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아니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들어서 그나마 그 원곡을 한국인 정서로 조금 좀 이렇게 바꿔서 어쨌든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때 처음에 데뷔했었던 그 그렇지, 뭐지? 예. 거기 혹평을 받고. 보면은 그 작곡가들이나 마지막에 어떻게 진짜 지금 보면은 되게 잘했던 게 전영록님이 네. 판단은 이게 여러분한테 관객들한테 청취자들한테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휴. 살았다. 그치 관객의 몫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정서에 맞게 어레인지 하는 거는 재능이 없으면 음악적 재능이 안 된 사람이 베끼면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나나라요가 제일 히트는 쳤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나나라요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여지는 환상 속의 그대라는 곡이라든지 일집에 보면 여러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데
뭐 단지 한 곡만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잘났니 못났는지 하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하고. 아니 뭐 다른 노래도 뭐 다 뭐 어때 뭐 표절 의혹이라고 다 뭐 되게 많아 유튜브에 되게 전 그거 다 한번 다 훑어봤어요. 솔직히 다 훑어봤는데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는 솔직히 표절은 아니다. 솔직히 물론 이제 그 원곡들을 들어봤겠지 서태지는. 근데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표절은 아니야. 서태지의 모든 곡들은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재능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 외국 음악 듣고서 이렇게 아웃풋 뽑아내는 게 그거 모티브 난 되게 이거 이번에 이거 되게 좋은데 나도 이런 풍으로 만들어 봐야지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표절은 진짜 딱 이거는 빼박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그게 표절이야. 근데 서태지 노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거 의혹 들어도 솔직히 이거는 뭐 참고를 한 거지 표절은 아니다라는 거밖에 저는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정도의 인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끔 자주 얘기하는 뭐 마이클 잭슨, 성룡, 어떤 90년대 뭔가 그 레전드들, 휘트니 휴스턴, 그러니까 다 뭐 그런 인물, 프린스. 프린스 맞아 프린스, 그러니까 그런 좀 과연 뭐 다음 세기가 돼도 그치.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인물들이 저는 뭐 또 그 사람들이랑 동일선상에 놓는 건 아닌데 나는 한국 가요 적어도 한국 가요계에서 서태지 같은 인물은 또 한 세기가 지나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조용필 그리고 서태지. 그렇지. 그 이후에는 아직은 없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용필, 서태지,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앨범 판매량, 뭐 인기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어떤 뭔가 그 뮤지션으로서의 그 포스,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정도 급의 인물들이 솔직히 지금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근데 저는 팝에서도 뭐 비틀즈, 마이클 잭슨 이후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뭐 그 팝도 마찬가지지 뭐. 예, 팝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가 있었던 시대가 진짜 최고의 시대였고 황금 기제. 팝의 시대는 그 이후엔 뭐 없는 것 같은데라는 뭐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나는 최근에 본토 음악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20세기 음악에 발끝도 못 미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최신의 음악들이 좀 대부분 약간 하향 평준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좀 들어서. 뭐 또 이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또 되게 테이프 몇 개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 나 되게 짧게 하려고 뭔가 그랬는데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네, 정말 마진님과 재원은 같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저 그러게. 혼자 하면은 분명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혼자서는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네. 뭔가 만나면 그래서 할 말이 그냥 저희가 평소에 한을 푸는 건지. 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추가로 발굴된 가요 테이프들을